안녕하십니까. 시간 됐는데요. 저희 그 2단계 숫자 도메인에 대해서 오늘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는 윤봉남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가의 주소자원분과라고 있는데 거기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아까 이렇게 개회식 때 봤지만은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모여서 정책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계나 그다음에 산업계, 다양한 기술계 이런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자기 의견들을 이제 개진해 가지고 이제 매월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의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회의체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세션은 2단계 숫자 도메인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기사 쪽 말고 해서 나오신 분 계셔요? 대부분 기사신가 그러면?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 예, 기사 아닌 곳에서 나오신 분한테는 2단계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실까를 제가 설명할 뻔했다가 예, 대부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생략하고요. 원래 오늘 공개 의견 수렴을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법제를 만들 때는 공청회라는 걸 반드시 거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2단계 숫자 도메인을 공개한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의 변경인데 법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인터넷 준칙 개정이거든요. 물론 준칙도 하위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법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식 공청회가 법에서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오랜 동안의 컨센서스는 인터넷 세계에서의 컨센서스는 적어도 인터넷의 룰을 바꿀 때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통이 있어 왔고 그거는 저 아이칸에서도 PDP 절차에서 당연히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공개 의견 수렴을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다는 아닐지언정 공개적으로 그동안 이제 작업반에서 연구위원 성과를 오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퍼블릭 코멘트를 받는 그런 첫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소 정책팀장 이정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의 강경란 교수이고요. 예, 주소자원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다자간 인터넷 가버넌스 협의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산하의 인터넷 주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이고요. 저도 강경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주소자원분과 활동도 하고 있고 다자간 인터넷 협의회 활동도 하고 있고 아이캔 시세네소 카운슬로 지금 거의 2004년부터 KR을 대표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아주라고 해서 그냥 사회가 됐는데요. 제가 패널을 구성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멀티 스테이크홀더 기초에 따라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무래도 키가 활동가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학계 쪽이나 이렇게 좀 편중이 된 느낌이 있어서요. 오히려 퍼블릭에서 좀 플로어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걸 작업반을 구성해 가지고 과기정통부 주도로 키사와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서 작업반을 구성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작업반에 포함하신 교수님들이 시간이 다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참석을 못 하시는 바람에 아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 특수번호의 등록 제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할 때 그 내부의 논의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이정민 팀장께서 대신해 주실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내용 자체는요, 이정민 팀장님께서 주로 이제 그동안에 도입 정책 안에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두 패널 분들께서 의견을 말하신 다음에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네.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2단계 숫자 도메인에 대해서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정책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정책 도입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요. 먼저 2단계 도메인,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추진 배경과 2단계 숫자 도메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정책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경과 그리고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정책 연구반의 주요 검토 내용 그리고 정책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도출된 숫자 도메인 도입 외에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 개정 의견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인데요. 추진 배경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2단계 숫자 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자리가 인터넷 그 거버넌스 포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젠 내가 한번 좀 관심 갖고 알려고 하는데 너무 기초는 건너뛰고 간다 하면은 좀 이해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할당된 국가 도메인 .kr과 .한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 제 5조에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인터넷 주소 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브랜드, 예를 들면 뭐 1588에 1588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메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 도메인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숫자 도메인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주로 이제 홈페이지 주소로 도메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도메인이라는 게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단계 맨 오른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앞에서부터 저희가 1, 2, 3, 4 할 것 같지만 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상 맨 끝자리 오른쪽 끝자리가 1단계라고 해서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약자로 TLD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는 컨트리 코드 탑 레벨 도메인에서 CCTLD라고 부르고요. .com, .net 같은 일반 도메인은 제네릭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해서 GTL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정책을 이해하시는데 GTLD랑 CCTLD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 앞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2단계 부분이 있는데요. 이 2단계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를 보시면 여기 제가 3단계 도메인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KR 도메인이 도입될 때는 3단계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KR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 29개의 이미 정해져 있는 도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co.kr 할 때 co, or.kr 할 때 or, 또 go.kr 할 때 go 이런 것들이 해서 29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3단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짜여진 2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고 3단계 부분에 희망 문자열을 넣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ABC 주식회사다. 그러면 abc.co.kr 우리 기관은 정부기관인데 ABC라는 정부기관이다. 그러면 abc.go.kr 이런 식의 도메인을 등록을 하는 형태가 이제 3단계 도메인이 되겠고요. 2단계 도메인이라고 하면 KR 바로 앞에 희망 문자열이 오는 더 이렇게 축소된 형태죠. 그래서 .kr 도메인도 2단계 도메인이 있고요. 또 .한국 도메인은 2단계 도메인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가 도메인이 아까 .kr, .한국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KR 같은 경우에는 3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단계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 2단계 숫자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희망 문자열 부분에 숫자를 사용한다 이런 말인데요. 118.kr 아까 1577-1577에 1577.kr 이런 식의 이제 도메인을 도입하자는 건데 오히려 2단계 숫자의 도메인 등록 왜 허용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동안 왜 등록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3단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숫자와
하이픈 바 있죠. 우리 전화번호 할 때 바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3단계 도메인에서는 희망 문자열 부분에 쓸 수가 있었는데 2단계는 막아놨었어요. 왜 막았냐면 이게 이제 2006년에 2단계 KR 도메인을 도입할 당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넘이라는 서비스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넘 서비스는 텔레폰 넘버 매핑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그런 이 번호에다가 .kr을 붙여서 우리 팩스, 전화, 이메일을 다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뭐 표준이라던가 이런 연구를 쭉 활발히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뭐 메일 보내는 것도 그냥 간단히 모바일에서 클릭하면은 앱 실행해서 바로바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넘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제공이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단계 숫자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용도로 쓸 일이 없어졌으니 이제 제한을 풀자 이런 취지로 이제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에 한국 도메인 있죠. 여기 한국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글이라는 순한글 도메인이라는 도입 취지가 있는데 숫자를 갖다 등록을 하는 거는 조금 의미랑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글이 한 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이 돼야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이제 풀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숫자 도메인 도입 관련해서 저희가 재반상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하고 키사가 3학년 연구반을 구성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상표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을 둘러싼 검토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난 5월에 여기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우리 오늘 행사 주최 기관이죠.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의견 수렴이 들어왔었고 또 이메일뿐이 아니라 주소자원 분과 회의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또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패널리스트 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검토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해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의 등록을 제한할 것이냐. 이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라는 거는 기존의 전화번호들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번호 관리 세칙에서 정한 119나 110, 뭐 112, 118 번호 세 자리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기관이 예를 들면 119.kr이라는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이 119 우리가 생각하는 전화번호랑 같은 페이지가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그게 왜 119가 그 번호가 나와 홈페이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연구반에서는 대부분 이 국민 혼란 방지 차원에서 119라던가 이런 공공질서 안전과 관련된 번호는 해당 기관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화재 구조 구급 같은 그런 신고 번호는 129.k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 또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120번, 뭐 방송통신민원 1335 같은 그런 4자리 번호들이 있어서 그런 번호들은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번호를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번호의 의미를 사실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보 접수 같은 거는 그렇게 긴급하거나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 사실 요즘 정보를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115 번호는 이제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107이라던가 182, 188 같은 이런 번호들도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장기간 사용해온 이런 100 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100은 이제 KT 고객센터 번호고요. 101은 LG U+ 고객센터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들은 사실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고시로 해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이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이 번호를 쓰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전화번호는 쓰는 거는 좋다. 근데 이거를 인터넷 쪽으로 가져가 와서 100.kr은 KT에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사실 연구반에서도 되게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수결 내지는 이제 여기 과기정통부 관계 그 과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번호는 등록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서 2단계 숫자 도메인 등록 초기에 약 2개월간만 해당 기관에게 한시적으로 우선 등록 기회를 부여해서 그 기관도 내가 이 도메인을 그 기간에 등록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그런 좀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욕설 등 비속어 숫자 도메인 관련해서 등록 제한이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일단 연구반 의견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경은 사실 비속어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숫자는 비속어다,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한 이런 거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좀 여기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네. 3단계 KR 도메인을 등록할 때는 비속어에 대한 제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1818.co.kr은 지금 등록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2단계로 도입할 때는 그럼 제한을 한다.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번 현행 영문이나 한글 도메인 관련해서 등록 제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등가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요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도대체 18이다 그러면 저희가 18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 것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글자 수로도 제한하기가 어렵고 그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냐. 그러면 뭐 1318 힘을 내. 그러면 18이 들어가죠. 이거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18점 뭐 KR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한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그 제한을 하지 말자. 그리고 용도에 맞춰서 사실은 어떤 뭐 기관을 비방하거나 뭐 그 기관이 정말 잘못해서 어떤 기업을 비난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그냥 두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세 번째는 휴대전화번호의 등록 제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희 연구반에 특허청 쪽에 근무하시는 이제 심사관님도 참여를 하셨고 변리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허청에서도 전화번호 자체의 상표 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키프리스 그 홈페이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상표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숫자로 된 상표가 일부 검색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더 이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때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해서 됐던 적이 있어서 그런 숫자들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와 그 이미지가 결합된 상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특허청에서도 이제 판결상 이런 숫자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 그 휴대번호나 사실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뭐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내 번호지만 뭐 10년 후에는 내 번호일 수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도메인을 영구적으로 이제 독점할 수 있게 이렇게 등록까지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구반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 번호만 등록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있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굳이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하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한을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단계 도메인에는 이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이제 좀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입니다. 고유식별 번호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 여권번호가 있고 운전면허 증번호도 있고 그렇죠. 또 외국인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여권번호가 써 있긴 하지만 여권번호는 아시겠지만 문자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M 하고 뭐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J 숫자가 들어 이런 식의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여권 번호는 제한 없이 등록이 되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그 운전면허 증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그러면 등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준칙이나 이런 데다가 기재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위반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소 등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거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정책 수립 당시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까 뭐 한선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처음에 이제 이게 도메인을 저희가 할당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등록이 된 거는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 시기에는 뭐 이게 주민번호 등록하면 안 되네 이런 개념이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 말에 숫자가 등록된 3단계 도메인인데 숫자 도메인이 얼마나 등록되는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400에서 600개 정도가 등록이 됐었는데 그중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모양이 생긴 그런 도메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굳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메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아무 내용도 써놓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등록을 제한한다는 그런 문구를 써놓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등록이 된다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연구반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 등록 정책 적용 범위입니다. 우선 등록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면 KT 같은 그런 통신사한테 100번 같은 번호를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적인 이제 보통 도메인이라는 게 선접수 선처리 먼저 등록 신청을 하신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기간을 두어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에게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연구반은 상표권자에게 우선 등록 기회를 주자라는 건데요. 지금도 국제적으로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보호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인주법에 따라서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를 하고요. 그 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상표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 변리사님, 변호사님, 또 검사, 판사 분들로 중심으로 이제 25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상표를 침해당했다. 저 도메인 등록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상표권이 침해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한테 그 도메인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등록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최소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88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1인 조정부가 88만 원이고 3인 조정부는 이제 2배가 소요가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조정 신청도 해야죠. 또 본인이 이제 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두고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선 등록 기회를 드려서 먼저 상표권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우선 등록 기회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연구반의 의견입니다. 상표권자한테 우선 등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순수 숫자만으로 등록한 상표권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당구장 잠깐 보시면 이 상표 중에 뭐 1이 바빠 1288, 딤섬 9898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글로 0909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등록하는 대상으로 두지는 말자. 순수하게 0909다 했을 때는 인정을 하자라는 게 연구반의 의견입니다. 우선 등록자 선정 방식은 혹시라도 상표권자가 2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2개 이상.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권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천 방식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또
이 숫자상표권 인정 여부 판단을 임의로이 뭐 키사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등록을 직접 받으시는 18개 등록 대행자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접수된 신청서를 상표 전문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례별로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 상표의 유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희의 취지에 맞는지를 별도로 판단을 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우선 등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기존 3단계 도메인 등록자인데요. 이분들에게 기존 3단계 등록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1234.co.kr을 등록하고 있는 분들께 먼저 1234.kr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3단계 숫자 도메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게 연구반의 의견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감사히 듣겠습니다. 3단계 숫자 도메인 등록이 아까 4,400건, 작년 말 기준으로 4,600건 정도였고요. 적어서 이용자의 혼란 가능성이 일단 낮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영구불변의 우선권 제공이 부적절하다.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이 도메인을 쓰고 싶은데 3단계에는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 나는 다른 영역인 2단계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까지나 이 분들의 기회를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2단계 2006년도에 2단계 영문 KR 도메인, 그러니까 abc.kr이라는 그런 형태의 도메인을 도입할 때는 abc.co.kr이나 abc.or.kr을 갖고 있는 분들께 우선 등록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등록 시기가 빠른 분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분께 우선권을 드려서 2단계 영문 KR 도메인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요. 또 11년도에 한국 도메인을 도입할 때는 저희가 한글.kr이라는 도메인이 있었어요. 꽃배달.kr이라는 그런 도메인이 있었는데 꽃배달.한국을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kr과 .한국은 사실은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존 이 한글이긴 하지만 이분들께 우선권을 드리지 말자라는 의사 결정을 해서 저희가 우선 등록 기회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숫자 도메인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연구반이 모인 김에 혹시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준칙 관련해서 개정 사항이 없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한글.kr은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2350자만 허용한 이유는 당시에 2003년도에 한글.kr을 도입할 때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서 KS 완성형 표준 한글 코드를 사용하자 해서 2350자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더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유니코드가 일반화되면서 한국 도입 시 유니코드상의 완성형 한글 글자 수 11,172자로 확정해도 된다. 그래서 이 2,350자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한글 조합 중에 뭐 이런 글자 아시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글자들이죠. 그런 조합들이 허용이 안 됐다면 11,172자로 되면서 상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조합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라 이런 기역 니은에다가 또 모음을 합쳐놓고 그 밑에 받침을 있는 것부터 뭐 기역, 시옷 받침, 쌍기역 받침 이런 것들 있죠. 모든 조합을 다 해놓은 것이 이제 11,172자라서 이렇게 확장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칙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한국 도메인의 등록을 허용하자라는 건데요. 이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2011년에 한국 도메인 도입할 때 영어 비문의 계층의 인터넷 이용 접근을 돕고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을 도입한다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서 abc.한국 같은 영문자 .한국 도메인은 등록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도메인 도입한 지 8년이나 지나고 등록인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abc.한국 형태의 그런 도메인 등록을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 제한을 이제 해제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글 GTLD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 있어요. 예, 어떤 모양이냐면 .com .net 이런 형태인데요. 요게 요런 모양으로 생기게 된 이유는 원래는 베리사인이라고 .com .net 관리 기관이 외국에 있는데요. 그 기관은 .com 한글컴 .net을 등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칸 정책에 따라서 이 한국어나 그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영문자가 아닌 도메인들을 저희가 다국어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국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2글자 이상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사실은 영문 그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3글자 이상입니다. 그나마 IDN이라는 다국어 도메인은 2글자로 줄여준 거예요. 근데 한 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상.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com, .net이라는 그런 도메인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글 도메인이지만 그러니까 영문.com, 영문.net이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니 우리 다한국 도메인도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기타 준칙 개정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관련해서 키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을 모아서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 정책 최종안을 작성을 하고 그 최종안에 대해서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오는 12월에는 숫자 도메인 등록을 단계적으로 개시하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의하실 내용은 잠깐 메모해 두셨다가 패널 발표 이후에 그러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예. 긴 발표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이 주소 숫자 도메인 개방에 관련해서는 저희 주소분과위원회에서도 2017년에 저희 또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 토론들이 쭉 연결되면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제안하시는 지금 연구반에서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특수번호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특수번호에 대한 거는 제약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그들에게 그런 어떤 우선권을 강요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비속어에 대해서도 아까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비속어에 대한 그러니까 비속어를 제한하는 이유가 제가 98년부터 이런 도메인 이름 생성에 관련된 지금 29개 도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2단계 도메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만드는 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늘 이제 비속어가 이슈가 되는데 비속어가 이슈가 되는 게 정보통신망법 정확한 법은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서 법 이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비속어라는 게 이제 문화 시대에 따라서도 비속어라는 거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그 키가의 의견 수렴 요청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주민번호를 통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타당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거는 아까 휴대폰 번호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주민번호는 왜 안 될까? 그럼 주민번호 아까 개인정보 보호 어차피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나 개인정보일 거고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를 삼아서 막을 수 있는데 그럼 같은 종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는 왜 그 법으로 해당하지 않아서 굳이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두 건에 대해서 뒤에 제시하는 논리가 서로 모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그 번호가 주민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럼 그 번호가 그 사람의 주민번호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더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걸 거고 그게 불가하다면 6자리 하이픈 7자리 모든 숫자 불가
라고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에 13제곱개의 주소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서 또 어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긴 번호를 누가 쓰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뭔가 표현의 자유와 이런 어떤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책이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10에 13제곱개의 주소 공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빈대 잡으러 초가삼간 태우는 뭐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때 그 키가 의견 요청하셨을 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여전히 전 아직 동의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2단계 숫자 도메인을 연다고 그랬을 때 사실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메인 네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IP 주소 숫자로 된 IP 주소 사용이 힘들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그 고퍼니 뭐 이렇게 텔넷인에서 그 숫자를 쳐서 들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한번 잘못 치면 완전히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2단계를 왜 숫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숫자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필요도 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사실 규제 완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이칸에서도 이제 그 TLD 도메인 그 최상위 도메인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거의 재작년이 아니네요. 벌써 16년이네요. 네. 예. 거의 한 2,000개에 이르는 그 최상위 도메인을 새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숫자를 그 개방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강경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이 연구반에서 이 내놓으신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그 공공번호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고 또 뭐 그 한시적으로 우선 등록 뭐 이런 거 그 제공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우선 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된 것만 우선 등록을 이제 허용한다 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고 휴대폰의 경우에도 이제 혹시 이제 누군가 내 그 악의적으로 내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 도메인을 만들고 그야말로 그 나에 관한 뭐 모든 개인 정보를 뭐 개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내가 번호를 바꾸면 되니까 휴대번호를 뭐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강경란 교수님하고 조금 전까지도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막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막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 도메인을 2단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이렇게 그 일종의 도메인 네임처럼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파리파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에나 이제 등록을 하지 6숫자 대시 7숫자나 되는 그 복잡한 숫자를 IP 주소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했던 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해 보자면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이고 그리고 주민번호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혹시나 우리가 뭐 개인 그 주민번호를 어딘가 써놓을 때도 뭐 이거 동의합니다. 이거 그 해야지만 그 이 등록이 그러니까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봤을 때 혹시나 정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그런 어떤 내 주민번호를 이용을 해서 도메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의 그럴 경우도 없을 것이고 거의 뭐 자기가 자기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더군다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 도메인도 한 5개 이상은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해도 거의 사용이 안 될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제한 이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아스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등록 정책에서는 조금 그야말로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 등록 그 기회를 조금 더 이렇게 부여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숫자로 된 딱고 그 상표권 이외에는 뭐 꼭 미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뭐 비속어 같은 경우는 아스키 도메인에서도 점점 더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최상위 도메인 닷섹스까지 이제 지금 이 허용이 된 마당에 뭐 꼭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 기타 준칙 개정 의견은 저는 정말 모든 거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더 등록 제한을 완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한글은 이제 2350자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2350자인데 이제는 윈도우에서도 이제 유니코드가 이제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 여권번호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근데 참고로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고 하는 이 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 휴대번호는 허용하는데 왜 그러면 주민번호는 안 돼? 같은 개인정보인데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급은 달라요.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는 조금 더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좀 법조항도 개인정보법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좀 달리 좀 더 이렇게 좀 하이리스크로 관리해주는 그런 정도는 제가 하나 첨언을 하고요. 뭐 주민번호에 대한 찬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정민 팀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더 드릴까요? 아니면 플로어의 의견을 받을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그 주소자원분과 회의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특수번호 중에서도 뭐 예컨대 16계열하고 18계열로 시작하는 데서는 뭐 CJ 헬로라든가 뭐 케이블 텔레콤 하여튼 이렇게 일반 좀 이렇게 흔히 보이지 않은 민간 사업자의 번호가 그 전기통신 사업자라는 이유로 뭐 기간통신 사업자라는 이유로는 나름 보호를 받는 합리성은 뭐 알겠는데 그건 좀 이렇게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또는 뭐 아니면 과기정통부 산하 기업이 아닌 다른 관련 공공 기업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 기업은 그러면 말하자면은 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2개월에 우선 그 기회를 등록 제한 기여를 못 받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달드리고요. 제가 패널이라면 이걸 길게 말할 건데 사회자인 관계로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일찍 맞춰주시는 바람에 플로어에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주민번호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도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은 도 좋습니다. 위치가 플로우니까 그리고 또 여기 패널분들 계시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선 등록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 특히 상표권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선 등록을 허용한 뒤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우선 등록을 허용이 끝난 다음에 등록한 사람과 우선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먼저 등록했던 사람이 분쟁 발생에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서로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 등록을 허용했는데 그 잠자는 권리도 보호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 등록을 하라고 기회도 부여했는데 등록 안 했다가 나중에 침해받았다고 우선 등록을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메인 말소를 요구했을 때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 입장에서 그 고유식별 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번호는 핸드폰 번호와 달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에는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지, 그 사람의 성별, 지역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변동의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는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 같은 고유식별 번호는 변경의 유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주민번호는 별도로 관리하고 더 보호돼야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 도메인을 오픈하게 된 거는 규제 뭐 샌드박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규제를 많이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IP 주소와는 달리 숫자 도메인의 숫자는 기계가 이해하는 숫자가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픈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패널들께서 저한테 양보하시는 바람에 제가 공교롭게도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도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답변해 보자면은 제 개인 견해인데요. 뭐 IDRC에서 그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우선 등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하고 분쟁은 별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권리 위에 잠잔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심히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 상표 사용자가 상표권 자체를 등록 안 했다. 이거는 정말 권리 위에 잠잔 겁니다. 상표권 자체를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매우 약한 보호, 뭐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 말고는 미등록 상표의 보호는 매우 약하거든요. 상호적인 보호 말고는 그걸 말할 때는 권리 위에 잠잤다. 너는 상표권으로 특별하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 아주 미약한 권리만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여기서 숫자 도메인을 하는데 너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표 맞지? 근데 너도 2개월 안에 너 안 했지. 따라서 너는 불이익을 받아야 돼. 이 정도는 굉장히 센 조치거든요. 따라서 우선 등록 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메릿을 준 건데, 그러니까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란가요? 이것도 하나의 우선권을 준 건 맞는데 이 우선권에 준 것을 네가 안 받은 대가로 너는 이제 불이익을 받아서 네 상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이거는 과장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표 분쟁 과정에서 감안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우선 등록 기회가 없었던 것에 반해서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뭐 알고 버렸는지 또는 모르고 버렸는지도 다양한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에 등록을 안 한 점 자체도 일 요소로 즉 뭐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심의를 할 때 하나의 요소로 판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결정적으로 하려면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부가적인 장치들이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상표권을 자체를 등록을 안 해서 너는 미등록 상표 보호 수준으로만 만족해 할 정도의 강한 어떤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약한 조치. 그러니까 그리고도 또 기업들이 사실은 도메인을 많이 등록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표들을 특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다 또 따라가야 되는 방어적 상표권을 방어적 도메인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담들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이제 단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에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크지는 않다 내지는 거의 없다고 볼 정도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제 실제 근데 분쟁은 원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정도인데 혹시 보완해 주실 분들 계시면 예, 또 다른 플로어의 의견 받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네, 마이크가 뒤쪽에. 예, 그 개인 정할라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질문이 있는데 그 일반 사용자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민번호는 일단 만드신다고 하셨고, 근데 핸드폰 번호는 이제 오픈한다는 그런 건데 처음에는 핸드폰 번호를 이제 자기의 번호도 오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악영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걸로 스팸 전화가 온다거나 제 동의 없이 누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다면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소송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할 텐데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통받는 입장에서 빨리 그 번호를 없애줘야 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게 빨리 우리가 프로세서가 그 도메인을 없애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휴대전화 번호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신 예. 거죠. 네.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때 이제 소송은 물론 누구든지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이제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그냥 둘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번호로 해서 스팸이 오고 그러니까 빨리 그 도메인을 없애줬으면 바라는데 네. 우리에게는 소송만 하라 할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도메인을 빨리 없애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를 정지 삭제 그런 프로세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대답하시기 전에 연계한 질문이라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됐든 개인 전화번호가 됐든 사실 용달차에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적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자기 용달차에 달고 다니는 거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스팸이 오거나 다른 정보가 올 수 있다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피해가 바로 발생했을 때 정지하면 내 번호가 그게 어떤 그 분쟁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이 내 번호인 거를 확인만 해주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스톱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를 못 쓰게 하고 그런다는 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것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번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민번호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게 개인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홈페이지에서 내 주민번호를 갖다 쓴다. 그게 주민번호와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그런 이용의 요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걸 딱 끊는다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때는 법에 의해서 수집을 해라 이 얘기인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이영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복잡한 숫자를 쓸 것 가지고 합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합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못 쓰게 하는 기준을 여기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그 주민번호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상표 그런 데서도 주민번호를 가지고 상표를 등록 못하게 했는지 또는 그 주민등록법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명확하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다룰 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하는데 주민번호를 거기서 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주민번호 처음에 저희 초안이 고유식별 번호를 등록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 버전은 타인의 주민등록 고유식별 번호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뭐 등록 대행자 단에서 이거를 걸러내서 이게 실제 있는 번호인지 아닌지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굳이 본인 거를 등록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등록을 그럼 왜 막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등록대행자 페이지를 통해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할 때 타인의 고유식별 번호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다라는 워닝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등록을 좀 하실 때 한번 고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에서 오케이 확인했어
라는 거를 하신 다음에 도메인 등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하나 이제 아이디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사실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자리 하이픈 7자리를 무조건 막는다거나 하이픈 없어도 주민번호일 수 있는데 그거를 막는 거는 그 뭐 기술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제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내 주민번호 같은 그런 고유식별 번호를 타인이 등록함으로 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다. 내지는 악의적으로 사용은 안 했지만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해당 고유식별 번호와 관련 있는 분이 인지를 했을 때는 인주법 안에서 이거를 말소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준칙단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법에서 이거를 언급을 해줘야지 저희 주소관리기관도 임의로의 어떤 이런 거를 절차를 집행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사안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 프로세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것은 등록을 못하게 하되 본인이 영업상 필요해서 이거를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등록할 수 있게 두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다양하게 뭔가 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정책에 좀 검토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아까 같이 뭔가 지금 여전히 어떤 문제 상황인데 그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말소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상황이 인지됐을 때 바로 보호 조치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또 그 당사자의 목적과 타당성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패스트트랙을 만들려면은요 거의 법 개정 상황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타인의 휴대폰 번호이거나 혹은 타인의 주민번호임이 밝혀지면은 뭐 아까 말소는 별개라고 행정 조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사용 금지 굉장히 센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위에서 됐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심지어 휴대폰 번호만 해도 번호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쓴 적이 있는 번호일 뿐이야. 현재는 안 쓰고 있어.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스탑시키는 패스트트랙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조치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보호 조치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또 반대로 그 패스트트랙 조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할 거냐. 굉장히 또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이고요. 저는 찬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절차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그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강해야 될 거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충분한 의논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참고 예. 올해 말까지 오픈한다는 그런 일정을 가면은 그런 게 강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민원거리가 많이 되면은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패널 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 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또 플로우 의견 받겠습니다. 너무 플로우 시간을 충분히 드렸나? 아니면 점심을 좀 일찍 먹을까요, 우리? 이제 그 휴대전화 번호 같은 연구반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엄청 오갔는데 결국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 제한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연구반 외에 저희가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번호 본인 확인은 굉장히 쉬운 프로세스잖아요. 인증 번호나 이런 것들 발송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좀 두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확인 절차는 둬서 본인 휴대전화 나중에 바뀔지언정 본인 휴대전화 번호는 한번 체크를 하는
네, 본인 것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조금 다른 이게 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는 이게 저 본인 것이 확인될 때만 허용하는 정책인 거고요. 반대로 아까 플로우에서 얘기는 그게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 빨리 해결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말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의 고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정익 팀장님처럼 말이 돼버리면은 본인 번호 이외에는 안 돼 하는 네거티브 정책이시거든요. 그게 나는 오히려 그게 후퇴 같은데. 그러니까 휴대번호 전체를 허용해. 다만 남의 거 쓸 때는 문제 있어. 그거 패스트트랙으로 막아줘. 이게 플로어의 원래 의견이었고요. 그걸 역으로 받으신 의견 같아서 제가 볼 때 약간 신중함이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예, 비슷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 계속 이어져도 됩니다. 주민번호나 뭐 휴대번호가 아무래도 제일 예민한데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휴대번호가 아니어도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 아까 15887 뭐 1588 그러니까 그 번호 자체도 내 번호가 아니야. 근데 내 번호가 아닌데 해놓고 그걸 거기다가 그 사업 그 업체가 나쁜 짓 한 것만 막 이렇게 아카이브에서 올리는 이런 악의적인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광고 영업번호를 네네네네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한 건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까 패스트트랙이 뭐 굳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업자가 저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번호를 가지고 내가 NT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사실 가능한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분쟁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는 그것도 상표권이 아닌 거잖아요. 전화번호니까. 근데 여전히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나는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강 교수님의 지금 얘기는 조금 더 넓혀진 얘기고 진짜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이렇게 NT 사이트로서 합법적인지 NT 사이트는 참고로 합법적 맞습니다. 예, NT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악의적으로 타인의 고객을 뺏어가기 위한 나쁜 형태의 이 악용이 있는지를 진짜 그거는 이제 분쟁에서 세세히 다뤄봐가지고 아까 차라리 남의 휴대번호냐 남의 주민번호냐는 굉장히 단순한 절차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얘기처럼 이게 NT 사이트냐 아니면 나쁜 의도로 뭐 선점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남의 걸 영업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래서 그거를 뭐 패스트트랙으로 가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정식 트랙에 올려야 되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만약에 의견이 없으면은 빨리 종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그 참고로 지금 여기 이제 아까 올해 말이라서 좀 급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충분한 의견을 좀 낼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제일 예민한 주제들이 지금 현재 휴대번호나 주민번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반에서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훨씬 더 좀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뭐 오늘 이렇게 그 공개 의견 수렴도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됐다가 아니라 조금 더 넓힌 의견 수렴 내지는 좀 더 정교한 어떤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분간 해봤습니다. 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오프라인 자리에서의 KRIGF 자리를 빌린 공개 의견 수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의 끝이 안 나 있고 저도 이제 점 한국을 할 때 등록 정책 준비에 많이 참여해 봤는데요. 의견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이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그거보다는 사전에 의견이 여러 나왔을 때 찬반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그게 많이 됐던 만큼 그 다음 정책은 더 안정적이라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후에 여러 그 방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또 방청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